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수진이는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딸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수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29이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와서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음 주말에 데려와도 돼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니. 남편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그날부터 저는 예비 사위를 만날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남자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 믿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와 함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라고 합니다. 단정한 정장에 공손한 태도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도 따뜻했죠. 어서 와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호는 집에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습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준비해 온 선물을 내밀었죠.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작은 선물입니다. 비싼 한우 세트였어요. 처음 오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기특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나와 민호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입니다. 그래요. 편하게 앉아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여러 가지 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어머님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민호는 식사 예절도 바르고 대화도 재치 있게 이어갔습니다. 직장은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민호 씨, 수진이를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세미나에서 처음 뵀습니다. 수진 씨가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죠. 수진이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우리 딸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민호는 서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수진이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죠. 수진아, 민호 씨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엄마 마음에 들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수진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1시간쯤 지나 민호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또 놀러 와요. 민호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민호라는 친구 괜찮은 것 같소. 예의도 바르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수진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날 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이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축하한다. 남편이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죠.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 만나는 자리를 먼저 가졌으면 해요. 다음 주말 민호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얼마 후 민호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예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수진 씨 참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호 씨도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저희도 만족합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양가에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그렇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예물이랑 예단은 딸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호 어머니의 말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관례가 많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물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혼집 문제도 있잖아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민호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신혼집까지 저희가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준비가 있어야 할 텐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물론이죠. 천천히 준비하세요.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민호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소. 저도 그래요.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하다면. 그래도 3천만 원의 집까지. 우리 노후 자금 다 털어야 할 판인데.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외동딸이었어요. 수진이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아, 너 정말 민호 씨랑 결혼하고 싶은 거니? 네, 엄마. 전 정말 민호 오빠가 좋아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아빠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위해서 해줍시다. 딸 하나 잘 시집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 부모님의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악몽의 시작일 줄은.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민호 부모님이 요구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먼저 예물부터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웠지만 저희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깼어요. 여보, 이 돈이면 우리 유럽 여행 갈 수 있는 돈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예단도 준비했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정장 3벌, 명품 구두, 벨트, 지갑까지. 하나하나가 비쌌죠.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민호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수진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딸이 눈치 보는 게 싫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민호 부모님은 강남 쪽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요즘 강남이 아니면 재산 가치가 없어요. 최소 30평은 되어야 하고요. 민호 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강남 30평이면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신 걸까요? 남편과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까요?
그러면 강남은 무리지만 강남 근처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던 집을 30년을 산 집을 팔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좀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그렇게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기로요. 집을 내놓자 빠르게 팔렸어요. 다행히 시세보다 조금 높게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송파구에 괜찮은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민호가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감사해 하는구나. 민호 씨가 우리 수진이 잘 챙겨주면 돼요.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수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민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신혼집에 가구도 채워줬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필요한 건 다 사줬어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수진이가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신혼 살림 처음 차리는 건데 좋은 걸로 해줘야지. 그렇게 신혼집 준비만 해도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웨딩홀을 예약했어요. 민호 부모님이 원하는 곳이었죠. 하객이 많을 테니까 큰 홀로 해야 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딸 행복해야 해. 민호 씨가 잘해줄 거야. 식이 시작되고 민호가 제게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잘 부탁해요.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에요.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민호가 우리 딸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 저는 가끔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고요.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집안을 둘러보니 제가 사준 가구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출근도 편하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제가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가 너무 낡아서 출퇴근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 그럼 바꾸지 뭐. 그게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제 사위였어요. 사위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민호한테 보내줬어요. 며칠 후 민호가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차 샀습니다. 그래, 잘 샀네. 안전 운전하고. 네,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드라이브 가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사위한테 잘해주니까 저희한테도 잘하는구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당연히 수진이와 민호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도 만들고 각종 전도 부쳤어요.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뭐? 명절인데 친정은 안 오는 거니? 시댁에서 꼭 오라고 하셔서. 다음 명절에는 갈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시댁도 가야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수진이가 이번 추석에 시댁 간대요. 뭐?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도 서운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은 그런가 봐요.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나.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본다니. 추석 당일 저희는 둘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먹을 사람은 없었어요. 여보,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댁도 가야죠 뭐.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시댁에 와서 정신이 없었네요. 담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담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민호한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어머님,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제 월급으로는 부족해서요. 어머님, 집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번 달이 좀 빠듯하네요. 어머님, 시부모님 생신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고들 하잖아요. 사위한테 잘해주면 우리 딸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주 도와주는 거 아니요? 민호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소. 괜찮아요. 얘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결혼 후 1년 동안 저희가 준 돈만 몇 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게 사위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에 가면 민호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샀어요. 명품 시계도 사줬죠.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비싼 걸.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감격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잘생겼는데 좋은 시계 해야지.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사위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수진이도 분명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어요.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뭔가 이상했지만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사위한테 퍼주는 돈이 전혀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친정에 단 3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반면 SNS를 보면 시댁 가족들과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 보는 사진, 시댁 가족 여행 사진, 시댁에서 명절 보내는 사진들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여보, 수진이 SNS 봤소? 지난주에도 시댁 갔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어요. 근데 뭐. 시댁도 가야죠. 우리한테는 2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하면서.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친구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희야. 영희야. 무슨 일이야? 너 지난주 토요일에 백화점 갔었니? 아니, 왜? 수진이 봤거든. 민호 어머니랑 같이 있더라. 굉장히 친해 보이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내가 인사하려다가 말았어.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주는 것 같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어요. 딸이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와 더 자주 만나고 있다니. 며칠 후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랑 백화점 갔었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그래. 그럼 언제 엄마한테는 올 거니?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시댁에서도 오라고 하시고 회사 일도 많고.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시댁에서 급하게 오라고 해서.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축하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당일 아침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혹시 저녁에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수진이 SNS를 봤어요. 제 생일 다음 날 올라온 사진이었죠. 시어머니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비싼 케이크, 예쁜 꽃다발,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생일에는 문자 한 줄이었는데 시어머니 생일에는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다니.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괜찮소? 괜찮아요.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달에 시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이신데 괜찮은 음식점 좀 예약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그럼 예약하지 뭐. 그게 좀 비싼 곳이라서요. 1인당 20만 원 정도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비까지 제가 대야 한다고요? 민호야, 그건 너희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아서요. 꼭 갚겠습니다. 결국 저는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제 생일은 잊어버리면서 시부모님 기념일은 챙기는 사위한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또요? 이번엔 뭔데?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비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우리 돈을 시댁 행사에 쓴다고? 하지만 이미 보내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민호네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시댁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효자네요. 이런 사위 어디 없나요? 장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장모님이 좋아한다고요? 저는 제 생일에 문자 한 줄밖에 못 받았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또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대를 품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혹시 이번에는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명절 일주일 전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설날에 올 거지? 엄마, 이번에도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또? 지난 추석에도 시댁 갔잖아. 시댁에서 꼭 오라고 하세요. 민호 오빠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엄마, 아빠는 안 보고 싶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래요. 다들 이렇다고? 친정은 안 오고 시댁만 가는 게?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날 당일 저희는 또 둘이서 명절을 보냈어요. 떡국을 끓였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인데. 딸이 맞소. 하지만 이제 딸만은 아니요. 민호네 며느리이기도 하고. 남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딸이 이제는 남의 집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호 SNS를 봤습니다.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부모님께 세배하는 사진, 온 가족이 모여 떡국 먹는 사진, 시댁 친척들과 찍은 단체 사진까지요. 수진이는 그 모든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시댁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민호는 그저 우리를 ATM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이해하자. 사위한테 잘해주면 언젠가는 수진이도 친정을 찾을 거야.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이 오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항상 안부로 시작하지만 끝은 똑같았습니다. 돈 이야기였죠. 사실은요,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네, 친구랑 같이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요. 요즘 회사만으로는 힘들어서요. 그래?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잘 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민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어머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빌린 돈도 다 갚고 어머님께 효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민호야, 사업은 위험하잖아.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실패 안 해요. 제가 시장 조사 다 해봤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았죠. 민호야, 엄마가 아빠하고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달래요. 남편이 책을 덮더니 저를 봤어요.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뭐가요? 돈 주는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소? 결혼 준비에 집에 차에. 계산해 봤소? 2억이 넘었소. 하지만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계속 주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굶어 죽을 판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여보,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요? 10중 8구 실패할 거요.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우리한테 갚을 것 같소? 그래도 수진이 생각하면. 수진이는 지금 우리 생각이나 하고 있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보, 이번만큼은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호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왜요? 너무 큰 돈이라서. 우리도 여유가 없어. 어머님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요. 미안하다, 민호야.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민호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출은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밖에 없다고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에게 저는 그저 돈줄이었구나. 민호야, 엄마도 힘들어.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호 오빠 사업 자금 얘기 들었어요. 응. 엄마,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큰 돈이라서. 엄마, 민호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데.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저희가 잘 되는 게 싫으세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집은 자식한테 더 많이 주던데. 수진이 말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도와준 게 없다고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됐어요. 엄마한테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소? 수진이가 우리가 도와준 게 없대요. 뭐라고? 2억이 넘게 줬는데 도와준 게 없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여보,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맙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민호예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민호야. 어머님, 사업은 포기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위험하더라고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대신요, 제가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승진하면 차가 좀 필요해서요. 차? 네, 지금 차는 너무 오래돼서 부장급이 타기엔. 새 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어머님, 이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그럼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안 돼. 어머님,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 엄마도 이제 힘들어. 그럼 1,000만 원만이라도요. 1,000만 원이면 중고차라도 살 수 있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하지만. 알겠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우리한테 관심 없으시죠? 수진이 말이 많네요. 뭐? 수진이가 뭐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 끊겠습니다.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한 걸까? 다음 날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수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수진아, 엄마 좀 보자. 지금 바빠요. 수진아, 제발.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들어가니 민호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호의 인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알아서 살게요. 수진아, 엄마는 우리 잘 되는 게 싫으시잖아요. 무슨 소리니? 민호 오빠 승진하는 것도 안 도와주시고 다른 집 장모들은 다 도와준다던데.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잖아요. 그 후로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 사준 것, 명품 가방 사준 것, 시댁 행사비 된 것, 그 많은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수진아, 엄마가.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바빠요. 수진이가 저를 밀어내듯이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제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끝이 없구나. 주면 줄수록 더 요구하고 안 주면 원망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딸도 이미 변해버렸구나. 하지만 아직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수진이가 다시 예전의 우리 딸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연락이 없네요.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접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혹시 수진이한테 연락이 올까 해서요. 어느 날 친구 명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명숙이야. 명숙아. 잘 지내? 응. 그런데 너 혹시 중고나라 앱 써? 중고나라? 그게 뭔데? 중고 물건 사고 파는 앱이야. 요즘 나도 쓰는데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더라. 그래? 나도 한번 깔아볼까? 응, 한번 써봐.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구경 삼아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품 시계 카테고리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선물한 시계가 있었어요.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똑같았어요. MH 민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판매자 정보를 봤습니다. 민호1234라는 아이디였어요. 가격은 150만 원. 제가 산 가격의 절반이었습니다. 올린 시간을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차값 주기를 거절한 직후였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골라서 선물한 시계를, 민호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다던 그 시계를 이렇게 팔아버렸다니. 여보,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남편이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저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당신이 민호한테 준 시계 아니요? 네, 맞아요. 이 자식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욕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보, 제가 전화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민호가 받았어요.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나 어머니야.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혹시 엄마가 준 시계 어디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잘 차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아, 그거요? 잘 있어요. 정말? 네. 왜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럼 사진 한 장만 보내줄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요? 지금은 좀. 민호야, 제발 사진 한 장만. 알겠어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사진은 오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직접 물어봅시다. 중고나라에서 봤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준 시계 중고나라에 올린 거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변명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민호야, 왜 그랬니? 엄마가 정성껏 골라서 선물한 건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비싼 시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차 살 때 도와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그 돈으로 차 계약금 냈어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셔서 시계라도 팔아야 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그래도 그렇지 선물을 어떻게. 어머님, 솔직히 선물보다는 현금이 더 필요해요. 앞으로는 선물 말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제 아이 가질 생각인데 그럼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뭐라고? 출산 비용이랑 육아 비용이요.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민호야, 너 지금.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도와주셔야죠. 민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뭐니? 네? 엄마가 너한테 그냥 ATM이니? 돈 뽑는 기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를 줬는데? 2억이 넘게 줬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달라고만 하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정성껏 고른 선물을 팔아버리고 더 달라고 하고. 어머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장모가 사위한테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면서요. 제 친구들 장모님들은 훨씬 더 많이 주시던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어머님, 솔직히 수진이 시집 보낼 때 준비도 별로 안 해주셨잖아요. 다른 집은 집도 더 큰 데로 주고 차도 더 좋은 걸로 주고 그러던데. 별로 안 해줬다고? 우리가 집 팔아서 너희 집 마련해줬는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주던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이제 지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엄마도 살아야 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 둘이 벌어서 살아.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님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진이가 알면 실망할 거예요. 수진이한테 말해. 엄마가 이제 못 도와준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잘하셨소. 이제 그만 줍시다, 여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사위한테 잘해주면 딸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간 일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다행이요.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수진아,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오빠한테 사과하세요. 수진아, 시계 판 거 알고 있니? 알아요. 오빠가 필요해서 판 거잖아요. 오빠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수진아,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우리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엄마 도움도 필요 없어요. 수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는 말. 사위한테 잘해주면 딸이 행복하다는 믿음. 모두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수진이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우울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여보, 나가서 바람이나 쐴시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요. 남편의 권유로 저는 동네 카페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명숙이와 영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네. 명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요즘 일이 좀 있어서. 수진이 때문이지? 우리 다 알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시계 판 이야기까지요. 세상에, 그 비싼 시계를? 응. 그것도 차 사는데 보태려고. 아이고 참.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너 혹시 민호 부모님이 작년에 제주도에 집 샀다는 거 알아? 뭐? 제주도에 집? 응.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 들었어. 꽤 큰 집이래. 8억 정도 한다던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8억짜리 집을? 민호 부모님이? 응, 작년 여름에 샀대. 민호 이름으로 샀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모르고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자세히 말해줘, 제발. 사실은 민호네 아버지가 우리 남편 친구거든. 그래서 가끔 소식을 들어. 민호가 부모님한테 엄청 효자래. 제주도 집도 사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차도? 응. 작년에 외제차로 바꿔드렸대. 그것도 5천만 원짜리. 숨이 막혔습니다. 작년 제가 민호한테 차값으로 1,000만 원을 준 그때였어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100만 원씩 드린대. 정말 효자라고 다들 칭찬하더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글쎄, 민호가 월급이 좋으니까. 아니야. 그 돈 우리가 준 돈이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설마 우리가 준 돈으로 시부모한테 효도한 거야. 우리는 명절에도 못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영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뭐라고? 제주도 집? 외제차?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인지. 어떻게 확인하오? 민호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 엄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주도에 집 사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작년에 샀어요. 민호가 사드린 거라던데. 네, 우리 민호가 효자예요. 노후 생각해서 사줬어요.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차도 바꿔드렸다고요? 네, 작년에 새 차로 바꿨어요. 민호가 외제차 사줬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당연히 민호가 번 돈이죠. 우리 민호 월급 많이 받아요. 어머니, 그 돈 제가 준 겁니다. 네? 제가 민호한테 준 돈으로 어머니한테 효도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차 살 때 1,000만 원, 사업 자금으로 얼마 이것저것 해서 2억 넘게 줬어요. 그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효도한 거예요.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건 민호가 번 돈이라고 했는데. 민호가 거짓말한 거예요. 장모한테 받은 돈으로 시부모한테 효도한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민호가 그냥.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민호 월급으로 어떻게 8억짜리 집을 사요? 그건.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요? 그 돈도 다 제 돈이에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고도 모른 척한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어요. 그럼 민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동안 제게 얼마나 받았는지.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30년 모은 돈으로 집 팔아서 준 돈으로 시댁 식구들 배 불린 거예요. 알았소. 진정하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어. 내 돈으로 내 부모한테 효도했다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제주도 집값 8억, 외제차 5천만 원, 매달 용돈 100만 원. 다 내 돈 아니야? 그건. 민호야,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머님. 우리는 명절에도 못 보고 생일에도 문자 한 줄만 받으면서 그 돈으로 내 부모한테는 잘해줬어? 어머님, 제 부모님도 챙겨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 내 돈으로? 어머님이 주신 돈인데 제가 어디 쓰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잖아요. 그럼 제 돈이죠. 제가 어디 쓰든 상관없죠. 민호야, 너 정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더 주셨어야 해요. 다른 집 장모들은 훨씬 더 주던데요. 내가 더 줬어야 해? 네, 어머님이 인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절약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수진이 바꿔. 수진이는 지금 안 바꿔줘요. 수진아, 전화 받아. 멀리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안 받을 거야.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수진아.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고. 민호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꾼 취급하셨잖아요. 사실이잖아. 내 돈으로 내 부모 배 불린 거.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더 이상 어머님 도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어머님도 이제 편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줄 돈 없어도 되니까. 그럼 끊을게요. 민호야. 민호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시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사위한테 잘해준다고 딸이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가 사위한테 잘해줄수록 딸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돈은 저희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위해 쓰였어요. 저는 그저 ATM이었던 겁니다. 돈 뽑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신을 차렸어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알았소?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퍼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어요.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함께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생 모았던 돈 중에서 2억 5천이 나갔어요. 이렇게 많이.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씁시다. 우리 노후를 위해. 맞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해요.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여행, 건강검진, 치과치료, 집 리모델링. 여보, 이것들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시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라니.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축하한다. 건강 챙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다음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임신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그럼 출산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미안하지만 안 돼. 네? 어머님, 손주잖아요. 알아. 그래도 안 돼. 어머님, 출산 비용이랑 산후조리원비가 많이 들어요.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민호야, 그건 너희가 벌어서 해.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가 원한 거잖아. 어머님,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진심이었어. 이제 너희끼리 살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말고. 어머님,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수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배가 불러온 수진이가 서 있었죠. 엄마. 수진아, 왜 왔니?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엄마, 나 5달 됐어. 그래, 배가 많이 나왔네. 엄마, 우리 화해할 수 없을까? 화해? 응.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 못했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근데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사과할 사람은 너만이 아니야. 응? 민호도 사과해야 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민호 오빠도 미안하대. 그때 너무 심했다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너희 돈으로 살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말고. 엄마. 그리고 명절에도 친정 좀 와. 시댁만 가지 말고. 응, 그럴게. 생일도 챙겨줘. 문자 한 줄이 아니라 직접 와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데? 우리를 ATM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 줘. 제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지금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 너무 많이 아팠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소?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던데.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봐야죠.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기 건강하대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한 달 후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시댁에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갈게. 뭐? 시댁은? 시댁은 다음 명절에 갈게. 이번에는 엄마 아빠랑 보내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이니? 응. 민호 오빠도 같이 갈게. 오빠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추석 당일 수진이와 민호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상처만 드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그동안 받은 돈 중에 일부입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민호야, 이건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들어와라.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차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민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수진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엄마, 아빠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가시는 거 맞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우리 둘이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만 말할게. 응, 엄마. 앞으로도 너희가 힘들다고 우리한테 무작정 의지하지 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알았어, 엄마. 그리고 우리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줘. 자주 얼굴 보여주고 전화하고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날 저녁 수진이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맞소. 우리가 또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진이와 민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엄마, 다음 주에 출산이에요.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나와야 해. 엄마, 혹시 산후조리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정했니? 집 근처 작은 곳이요. 민호 오빠랑 저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요.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일 비싼 곳을 요구했을 텐데. 엄마가 갈게. 고마워요, 엄마.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여보, 떨리네요. 나도 그래요. 우리 손주를 보는 거잖소. 병원에 도착하니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는? 지금 분만실에 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딸이래요, 여보. 그래요, 우리 손녀네요. 잠시 후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수고했어, 우리 딸.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생 아실에서 손녀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닮았어요. 그러게요. 눈이 똑같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손녀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네. 어머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서 지었을 텐데. 고맙구나, 민호야. 며칠 후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로를 연결한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아이니까. 예쁜 이름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산후조리원에서 수진이를 돌보는 2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일시적인 변화일까? 어느 날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 너 정말로 변한 거니? 아니면 아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응. 처음에는 아기 때문이었어. 엄마 도움이 필요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정말로. 어떻게 다른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수진이가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뭐든지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엄마도 그랬을 거잖아.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수진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깨달아서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어요. 엄마도 미안해. 너무 많이 줬나 봐.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모녀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 수진이네 집에 가끔 들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엄마, 아빠 약속 있어. 그래?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앉아라. 민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갚을 돈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민호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닙니다. 제가 빚진 겁니다. 꼭 갚아야 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잖아. 아닙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을 ATM으로 생각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님 돈을 썼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앞으로 수진이랑 서연이 잘 돌봐줘.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수진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서연이를 안고서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보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내가? 응. 서툴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지. 식사를 하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음 달에 제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호 부모님이? 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 지난 일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후 서연이를 안아봤어요. 작고 포근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 할머니야. 우리 서연이. 이 작은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이라는 것을요. 밤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뭘요? 용서한 거요. 수진이랑 민호를.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정답은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소. 저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소.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이 있고 얘들도 얘들 삶이 있는 거요. 맞아요. 각자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는 아마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상처도 제 일부니까요.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좋소.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삽시다. 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손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이해해줘. 알아요,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예약할까요? 그럽시다. 이제 우리 시간이요. 저희 부부는 여행 책자를 펼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우리만의 시작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1년 후, 저희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집도 리모델링 했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진이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명절도 번갈아 가며 보냅니다. 민호는 꾸준히 돈을 갚고 있어요. 완전히 갚으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는 말은 반쯤만 맞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